보호자님도 혹시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처음 반려견을 반려했을 때 지금 이 지식과 경험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아지를 반려한다고 하면 이 10가지의 이야기들은 꼭 한번 들어보고 반려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10가지는요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하거나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같은 그런 스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강아지들이 사람과 사는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조화롭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처음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보호자님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건 먹는 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식사의 개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음식이라는 거는요 강아지가 야생에 있을 때는 스스로 사냥을 해서 어떤 역경과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성취감을 얻고 내 몸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머리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얻어냈던 아주 귀한 자원이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시간 되면 밥그릇에 밥이 한가득 쌓이게 됐죠. 우리 아이들은요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자기 효능감이죠. 새로운 물체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강아지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는 그 원동력, 그게 바로 음식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상 속에 잘 녹여주시는 게 강아지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뺏어버리세요, 밥을 굶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밥을 굶기거나 뺏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루의 총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침 저녁 밥그릇에 뿅 주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실내 산책을 한번 해볼까? 잘 따라왔어, 잘하네 하면서 행복감을 주고요. 또 점심에는 자 우리 산책 한번 나가볼까? 자 산책 나갈 때 우리 줄 착용하고 옆에서 잘 따라오고 너무 잘하네, 너무 고마워, 간식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사람과 살아가는 삶을 익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음식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 중요한 음식이라는 존재를요 때 되면 밥그릇에 채워지는 좀 무의미한 존재가 되면 아이들의 삶도 무미건조해지고 벽을 뜯는다든지 새나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고 짖는다든지 성취감과 행복감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해주시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할 거고요, 잘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강아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쉬는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외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집을 조금 지키려고 한다거나 집에서 잘 쉬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보호자님께서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보통 날 너무 좋아하나 봐, 날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집안에서 마음 둘 곳이 보호자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집 자체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외부에 소리가 들리거나 신경 쓰이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요 여유롭게 보호자님께서 소리가 난 쪽에 다가가 주시고 소리를 확인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손바닥 한번 보여주면서 괜찮아 하고 진정을 좀 시켜주고 별일 없을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을 찾을 거고요. 약간 지금 좀 불안해, 힘들어? 그러면 매트나 캔넬 안으로 들어가서 쉬어, 거기가 훨씬 더 안전할 거야 라는 부분을 알려준다면 그 부분도 아주 좋겠죠. 내가 안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편안하게 내 몸을 맡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해 준다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쉰다면 이제 잘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입는 거라고 하면요 꼭 옷이나 목줄이나 하네스 같은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요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원신 발톱 깎을까? 자, 발톱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잡거나 안아 올릴 때도 있을 거고요. 낯선 물체가 닿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신체 접촉, 터치, 둔감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닿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아가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요 보호자님께서 차분하게 이렇게 누워있을 때 몸을 만져주는 경험도 익숙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는 게 괜찮으면 꾹꾹 마사지 하듯이 꾹꾹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나 이런 데 잡아보기도 하고요. 이런 통제당하는 거 아이들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미용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겠죠. 미리미리 체험시켜주면 좋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신체를 다루는
다루는 거에 있어서 안아 올리는 동작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내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공포심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안아 올리는 것도요, 처음에는 가볍게 내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는 걸 느껴볼 수 있게끔도 해보고, 보호자님 무릎 위까지만 안아 올려보고, 여기 배 옆쪽까지 한번 안아 올려보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가슴팍까지 안아 올린 다음에 발버둥 치더라도요, 일단은 꽉 안아줘서 진정시켜주고, 내려주실 때는 앞발이 먼저 닿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뒷발이 먼저 닿게 되면 쿵 하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앞발이 먼저 닿을 수 있게 내려주시면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몸에 낯선 물체가 닿거나 손으로 압박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견뎌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훨씬 편하고 안정적일 겁니다. 이렇게 의식주 부분에서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면요, 이제 조금 더 보호자님과 관계 형성을 깊이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좋은 관계 형성이란 어떤 걸까요? 보통 관계 형성을 막 테스트할 때요, 이빨 들어 올리기, 손 발끝 잡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이름 불렀을 때 날 봐주는지,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잘 와주는지 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단적으로 관계 형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단순히 간식 먹기 위해서 보호자님 말을 일시적으로 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고 함께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런 행동을 해주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름을 불렀을 때 당연히 눈을 봐줄 거고요, 이쪽으로 와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와줄 거예요. 자, 보호자님은 어떤 사람이 보호자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보호자님 이름을 불렀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내가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되게 설레고 기분 좋겠죠?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하는 직장 상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요, 흠칫 스트레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설레, 기분 좋아, 눈 볼래, 따라갈래, 이런 마음이 흔쾌히 드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한 꿀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강아지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적어 놓으세요, 보호자님. 첫 번째, 음식을 가지고요, 정말 성취감 있게 우리 강아지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요, 제대로 놀아줄 줄 아는 사람인데요, 뭐 공이나 터그놀이 이런 걸 가지고 놀아줄 수도 있고, 노즈워크 이런 걸 시켜주면서 놀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뛰어 놀아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주는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할 줄 알면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고요, 좋아하지 말라고 해도 좋아할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신뢰하고 좋은 관계 형성을 해주시는 거, 이 부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렇게 보호자님과 좋은 관계 형성을 쌓게 되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세상이 우리 강아지들이 감당하고 살아가기에는 되게 불안 요소도 많고 위험한 게 많잖아요. 그 험난한 세상을 보호자님을 믿고 안정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낯선 소리가 들렸을 때, 낯선 물체가 지나갔을 때 짖거나 많이 흥분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보호자님이 괜찮아, 이쪽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여유를 보여주고 진정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 불안감이 빨리 사라지고 안정을 빨리 찾게 된답니다. 모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보호자님을 보면서 우리 보호자님이 괜찮네? 그럼 나도 괜찮겠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잘 해결되고 우리 보호자님과 관계 형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이제는 불안을 느낄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도요, 훨씬 더 빨리 안정을 찾고 여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호자님과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을 우리 아이에게 제시했을 때 흔쾌히 따라와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요, 공공장소에선 좀 조용히 해야 되고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배우잖아요. 우리 강아지들도 그런 규칙들을 보호자님을 통해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강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잘 해주고, 그 행동을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면서
더 그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보호자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했더니 칭찬도 받고 너무 좋아. 우리 보호자님이 하자는 일이면 일단 하고 봐야겠다.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들에게 좋은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강아지들은 본능에 가까운 행동들을 훨씬 많이 하게 돼요. 짖는다거나 달린다거나 대부분 흥분을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확실하게 거절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게요, 아이들을 혼내고 때리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흥분하고 달려들고 짖고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요,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벗어난다거나 시야를 가려준다거나 하면서 적절히 행동을 통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위험하거나 좀 옳지 않은 행동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라고 알려주면서 더 안전하고 좋은 방향성을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히 거절을 알려주시면서 이 행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 거절을 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다 보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자님이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거절 신호를 크게 주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집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니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것도요,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작은 거절부터 큰 거절까지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면 훨씬 더 이 세상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고 쉬고 자극을 이겨내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모든 것들을 보호자님이 해주기 때문에 그럼 보호자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강아지가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려견과 온전한 연결이 되어가는 과정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 온전한 연결이라고 하는 건요, 보호자님과 항상 붙어있고 떨어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보호자님과 붙어있을 때도 편안하고요, 떨어져 있는 것도 잘 받아들이고 편안할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있으면 너무 좋고 둘이서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관계, 그런 연결 상태를 온전한 연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독립을 한다는 거는요, 서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고요, 훨씬 더 안정적인 관계,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된답니다. 온전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강한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아이들과 일상을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 형성을 쌓아 나갔다 라고 하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겠죠. 낯선 공간에서 잠도 자보고 무섭고 힘든 걸 이겨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씩 미션을 깨듯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극복을 한다는 거는요, 억지로 아이를 붙잡고 너 이거 견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보호자님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는 이걸 견딜 수 있는 상태인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산책을 나가셨을 때 일부러 가보지 않았던 곳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보지 않았던 걸 보고요, 밟아보지 않았던 걸 밟아보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낯설어하고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 낯설음과 두려움이 보호자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음식을 조금 더 활용해서 얼마 만에 아이가 나아지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보시다 보면요, 우리 아이는 더 빠르게 무서운 걸 극복할 수 있는 아이로 거듭날 겁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잘 겪어나가면서 살아간 아이들은요, 누가 봐도 와, 저 강아지 되게 사회성이 좋다 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사회성이 좋다는 건 뭘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강아지랑 사람이랑 신나게 뛰어놀고 사교성이 좋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사실 사회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교성이 엄청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회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회의 자리에서 막 사교성 좋게 오늘 옷이 너무 멋지시네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요, 중요한 회의 장소에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 내 외부의 상황들은 어떤지를 보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강아지라고 하면 정말 사회성이 좋은 강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는요, 우리 아이가 사람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려견의 인생 선배이자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자 옳고 그름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역할로 말이죠.
음식을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집 안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몸에 걸쳐지는 물체나 보호자님의 손길, 낯선 사람의 손길 등등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주기. 보호자님의 목소리에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게 하기.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보호자님을 보고서 마음의 기준점을 둘 수 있게 하기. 보호자님께서 제시한 규칙들, 어떤 제안들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행동하기. 보호자님의 거절 신호를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보호자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연결을 통해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편안한 상태가 되기. 다양한 자극들을 경험하면서 잘 극복해내고 회복하기. 좋은 사회성을 갖고 정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정말 이 10가지를 보호자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반려견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두신다면요, 정말 마음이 꽉 찬 온기 가득한 삶이 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요, 보호자님들과 반려견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들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